오늘은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5월 말 5달째 지나갔습니다. 달력에서 또 한 장 떨어져 나갔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미국 국채 급등 여파에 이어서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이딴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 종목,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 0.86% 하락해서 38,121, 4만 넘었던 것이 38,111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형주 위주 S&P 500 지수는 0.6% 하락 5,235,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 1.08% 하락 16,73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8% 하락해서 5,173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용 고객관계관리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가 예상치를 밑도는 경영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2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쇼크와 함께 다음 분기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세일즈포스가 장 마감 뒤 16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게 된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상장 직후인 2004년 7월 4일 날 27%나 폭락한 이후 최악의 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세일즈포스는 현재 다우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다우지수가 우량주 대표 30개 종목 들어가 있죠. 그 중에 한 종목입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모두 이틀 연속 하락 중입니다. 오늘 다우지수 내에서 세일즈포스가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이에요.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가 3.38%로 두 번째로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의 30개 종목들 보면 최근에 3년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이 3M, 마이너스 51.67% 기록이고, 그 다음이 반도체 인텔 46.93%를 기록 중입니다. 반대로 3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머크앤컴퍼니로 73.72% 올랐고,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 67.61% 상승 중입니다. 또 미국 전역에서 117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백화점 체인 콜스도 예상 밖의 부진한 실적으로 오늘 주가가 2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전기차 종목들은 모두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1.48% 상승하는 등 일제히 랠리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해서 당국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은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모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던 엔비디아가 5거래일 만에 3% 넘게 크게 떨어졌어요. 미국 정부가 중동으로 수출하는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을 늦출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3.77% 급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3%대, 메타 1.5%, 아마존 1.4%, 구글 2%, 넷플릭스 1%, 대형주들이 크게들 떨어졌습니다. 오늘 공개된 대형 경제 지표는 경기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당초 보고된 수치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둔화되면서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1.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날 발표됐던 속보치 1.6%에서 0.3%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2%는 웃돌았습니다. GDP 증가율이 하향 조정된 것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소비가 지난달 속보치 대비 하향 조정되면서입니다. 개인 지출은 속보치 2.5% 대비 0.5% 하향 조정됐습니다. 고금리, 팬데믹 당시의 저축 감소, 임금 성장률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용 시장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3천 건 늘었습니다. 월가의 기대치 21만 8천 건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금융시장은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간 높였는데 여전히 동결과 금리 인상 확률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9월에 미 연준의 0.25% 인하 확률이 45.1%, 금리 동결 확률은 49%로 0.25%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 확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0.25% 금리 인상 확률도 0.5% 정도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시점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금리를 더는 올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미국 증시의 랠리가 AI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면서 향후 엔비디아의 주가를 위협할 수 있는 4가지 요인을 짚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129% 뛰어서 처음으로 $1,000 넘고 지금 $1,105까지 왔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은 AI가 과대평가됐고 이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글로벌 리더들이 AI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첨단 AI의 필수적인 거대 언어 모델의 학습 및 추론 수준은 아직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열된 경쟁으로 AI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꼽히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를 앞세운 엔비디아 영업 마진율은 1분기 기준 65%에 달합니다. 다만 인텔, AMD뿐만 아니라 xAI와 같은 스타트업도 AI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면서 향후 시장 공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엔비디아의 제품이 웃돈을 얹어줄 정도로 매력적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가 전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TSMC가 AI 반도체의 납품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 대체할 만한 업체가 없는 만큼 엔비디아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픈 AI의 챗GPT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모델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머지 모델이 시장에서 모두 퇴출당할 경우 엔비디아로서는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장이 리스크에 주의 깊게 기울이지 않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3.77%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도 1% 안팎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미국 당국이 대중동 AI 가속기 수출을 위한 허가에 제동을 걸고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이 울트라 가속기 링크 프로모터 그룹이라는 반 엔비디아 연합을 구성하는 등 악재가 동시다발로 쏟아진 영향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조정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증시 조정 국면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올 들어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증시가 랠리를 지속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형주 증시 중에 S&P 500 지수가 연초 대비 10% 이상 뛴 가운데 시장은 이러한 상승분의 절반은 엔비디아가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의 피터 오펜하이머 전략가는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몇 달간 횡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방어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엔비디아 리포트를 낸 증권사 44개 중에서 39곳은 매수를, 5곳은 유지를 추천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1,200입니다.